여야 대결로 치러지고 있는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원주 불온산단 해법을 두고 각기 다른 공약을 내놓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핑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양양군수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맞대결의 성사는 양양군수 후보에 어떤 후보가 뛰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무소속으로 원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이강욱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평창군 천동리의 한 농가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문화재는 매장 시설과 돌칼, 도라 삭족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강원도지사 선거. 각 후보들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불온산업단지 활성화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변 나들목 건설도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각 후보자들의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착공 5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0월 공사가 멈춘 채 수년째 방치됐습니다. 선분양 계약 60%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 조달이 끊긴 겁니다. 후속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인근 국가산업단지와 영동고속도로 불온 나들목 조성 사업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기업 입주 시설이 부족하여 관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어도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주시가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도 저마다 불온산업단지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원주의 스마트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를 유치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관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건보와 심평원은 전 세계 최강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스마트 헬스케어는 확장하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의 스마트 헬스 사업 분야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부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원주를 찾아 중부권 반도체 집적화 단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제일 부족한 게 큰 기업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유치하는 공약을 내게 된 겁니다. 원주 불온 국가 산단에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초 일반 산업단지 사전 매입에 대한 확약 비율이 60%를 달성해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온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함께 불온 나들목 개설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명의 도지사 후보가 원주 불온산업단지 활성화 해법으로 스마트 의료산업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에는 6.1 지방선거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핑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양양군입니다.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양양국제공항, 동해 북부산철도 등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곳인데요. 여야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양양군수 선거는 현재 군수와 도의원 간의 양보 없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중 전 강원도의원이 양양 군수 선거에 나섭니다. 김 후보는 양양군 축제위원장을 거쳐 7대 양양군 의원과 10대 강원도의원을 지냈습니다. 지역 난개발을 막고 소상공인과 농업인 소득 증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제 영어 타운과 명품 휴양 관광 도시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양양 국제 영어 타운 개발이 현실이 된다면
학생, 학부모 및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요. 양양이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관동대학교 부지 양양 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진아 양양군수가 3선 도전에 나섭니다. 공무원 출신인 김 후보는 양양군 문화관광과정을 거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재선 군수로 양양군 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5세 케이블카 착공과 해안도로 연결 사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는데 3선 연입을 통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민선 6기, 7기 동안에 일궈놓았던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마무리 짓고 특히 낙산 신도시 문제, 남대천 르네상스 마무리, 그다음에 동해 북부선 철도 개설에 따른 역세권 확장 문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양양군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양양 군수 선거 역시 지난 2011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정상철 후보가 한 차례 당선됐을 뿐 민선 7기까지 대부분 보수 진영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여야 맞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무소속으로 원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이강우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이강우 후보는 10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 무소속이라는 광야를 선택했지만 양당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2,891만 원). 유권자의 한 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18년 기준 기초단체장 임기 4년 동안의 예산은 1,240조 원. 유권자 수 4,290만 명으로 나누게 되면 3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 유권자 손에 달려있는 셈이죠. 실제로 과거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고성군수 선거 당시에 황정국 후보가 4,597표로 4,596표를 얻은 윤승근 후보를 단 한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에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해서 지정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나의 한 표,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들은 처분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만만치 않고 또 그렇다고 종부세 등 보유세도 부담스러운데 새 정부 다주택 양도세 증가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좀 분주한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채를 팔고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이 있고요. 보유를 하다가 목표가액에 이르게 되면 처분을 한다.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황별로 짚어볼 때 한 채를 처분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중과유예가 시행되면 중과될 경우보다 양도세가 확연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중과유예로 인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영향으로 양도세의 부담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만큼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감소하게 되고 주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종합부동산 세율의 완화로
보유세 부담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으니 계속 보유하는 게 좀 이득이지 않겠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로 정부 목표치인 2030년까지 90%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연도별로 비율적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예상한 것과 달리 커져버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자 끝으로 그렇다면 보유주택 중에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아파트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가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계한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면 이 양도소득에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중과유예가 시행이 되면 이 양도소득세 또한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가 상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양도와 달리 현금의 유입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증여세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곧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하시고 선택지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의사결정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 천동리안 농가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문화재는 한 주민이 지난 1일 옥수수 농사를 위해 밭에 고랑을 내던 중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문화재는 매장시설 2기, 돌칼 1점, 돌화살촉 9점, 대롱옥 6점과 붉은 간통이 1점 등으로 군은 문화재청에 신고 후에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의 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해 트램 구축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시군에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을 포함한 강원도 종합도시철도 계획을 수립해 국비 확보 지원 등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현재 사업의 추진에 앞서 강원도 도시철도망을 구상하고 경제성 검토 등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군이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탄천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복원 대상 구간은 정선읍 회동리, 회동 3교에서 용탄리 월평교까지 1.75km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번 복원 사업에는 가리왕산의 풍부한 물이 용탄천에서 누수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군은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했고 심의와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항 관광 상품 모객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여행사는 강원 상품권이나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타 시도민 개별 관광객은 여행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내 공항을 이용하는 도내외 여행사와 개별 관광객 지원 신청은 3월부터 접수 중이며 12월까지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